안녕하세요. 공대생의 심야 서재입니다. 오늘은 필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가로서 필사를 진행하며 깨달은 것들과 글을 잘 쓰기 위해 필사가 왜 중요한지 생각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글을 배우고 싶을 때 필사만큼 간단하고 편한 방법이 없습니다. 글을 잘 쓰고 싶다면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문장을 손으로 써보는 일을 추천하거든요. 문학적 감수성을 기르고 싶다면 소설이나 시인의 문장에 푹 젖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문장에 빠져 필사하다 보면 어느새 작가의 언어를 습관처럼 따라하게 되거든요. 필사가 의미 있는 것은 아름다운 문장력뿐만 아니라 작가의 삶까지 이해하게끔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는 점이에요. 필사 덕분에 작가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셈이죠. 따라서 필사는 작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마음을 여는 행위입니다. 작가의 감정과 사유를 내 삶에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열심히 필사하다 보면 작가의 감성과 하나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필사 시간은 문장과 오직 우리 자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는 차분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 써 내려가면 됩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나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시선을 문장에만 집중하는 거죠. 물론 가까워지길 원한다고 억지로 나와 친분을 쌓으려고 애쓰진 않습니다. 그런 일은 보통 내 의도와는 다른 형태로 완성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 가까이 다가서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흔적을 슬쩍 지워버리는 것들, 이를테면 지우개로 쓱쓱 지워져 나가는 묵은 문장들처럼 필사와 함께 버려지는 마음들엔 불신, 불만, 실망, 열등감 따위들이 널려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들은 어느 날 알아서 걸러지겠죠. 필사의 효용성을 점수로 매기기 전에 이미 필사는 생활 반경으로 깊숙이 진입했어요. 쓰는 일은 전부 컴퓨터에게 맡긴 지 오래되었으나 필사는 세상과 내가 몸으로 호흡하는 일이니 여전히 아낄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저는 세상의 감각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손바닥으로 느껴지는 노트의 부드럽고도 때로는 까끌까끌한 감촉, 펜을 손으로 움켜잡을 때 작은 힘과 펜 끝에서 손가락으로 전달되는 미세한 감촉, 손과 펜이 동작할 때 일렁이는 공기의 진동, 그리고 잔 물결처럼 가라앉은 호흡까지 세상이 온전하게 내 것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사는 필사 그 자체로서 이미 자신의 본분을 다한 셈입니다. 더 잘 쓰기 위해, 문장력을 기르기 위해, 작가의 감수성을 느끼기 위해,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목적들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좌뇌가 작동을 하죠. 벌써 5년 가까이 필사적으로 필사를 진행 중인데 머릿속에 남은 문장들은 무엇이냐고 따지듯 기억을 되짚으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머뭇거리거나 창밖에 시선을 던지고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뭐가 남았을까? 어떤 문장들이 나의 작가 이력에 도움이 됐을까라고요. 필사는 좌뇌의 활동을 억제하고 우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활동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필사를 두고 결과를 먼저 따지는 편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을 필사에 투자하면 자신의 글이 누구처럼 좋아지냐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그 누구처럼 좋아진다는 문장엔 어떤 작가의 정체성, 나아가 작가의 삶 자체까지 포함되었겠죠. 필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 좋아하는 작가를 먼저 찾으세요. 김영하든 무라카미 하루키든 김승욱이든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독자로서의 순수한 바람을 담아낼 수 있는 작가를 한 명 발견하세요.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작가보다 여러분의 취향을 먼저 찾길 바랍니다. 2. 발품을 바르세요. 넓은 서점을 찾아가세요. 여러분의 발끝과 손끝의 감각을 믿고 닮고 싶은 작가의 책을 고르고 앉아서 읽어보세요. 필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여정을 시작한 셈입니다. 책을 펼쳐들고 손가락으로 글을 훑고 작가의 문장을 받아들이는 행위. 하지만 이 과정엔 시행착오가 따릅니다. 대체 내가 어떤 작가의 어떤 글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많이 읽어야 한다는 과제가 더 추가됩니다. 세상엔 다양한 장르의 책이 존재합니다. 철학, 자기계발, 인문, 소설,
시 과학에 이르기까지 내가 닮고 싶은 작가가 대체 누구인지 그것부터 찾아야 필사도 의미가 있어집니다. 3. 수고스러움을 감당하세요. 필사는 시작하기 전부터 수고스러움을 부릅니다. 서점을 찾아가서 직접 책을 고르고 노트와 펜을 구비하고 또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여 써야만 하는 이런저런 번거로우면서도 순차적인 일들을 계획하고 감당하게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이런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필사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필사의 효용성을 필사적으로 필사에 가면서도 그 의미를 고민하지 않아도 의미는 알아서 마음에 새겨지지 않을까요? 필사는 분명한 목적이 없어도 어떤 동기부여를 마음속에서 불러일으켜 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4. 노트와 펜을 준비합니다. 문구점에 가서 예쁜 노트와 필기감이 좋은 펜을 하나 장만하세요. 노트와 펜이 여러분의 습관에 동기부여를 일으켜 줄 테니까요. 5. 하루 10분만 투자하세요. 욕심을 버리고 하루 한 문장을 필사하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많이 필사하는 것보다 한자 한자 노트에 기록할 때 그 순간의 느낌을 관찰해보세요. 밑바닥에 흐르는 여러분의 감정이 무엇인지 감각해보세요. 그 느낌에 따라 필사 순간에 찾아온 감정을 필사 노트에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6. 모임에서 함께하세요. 필요하다면 모임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하면 능률도 붙고 즐거움과 재미, 긍정적인 경쟁심도 생길 테니까요. 저도 필사 모임을 운영 중이니 제 모임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글을 썼을지 상상하며 천천히 필사해봅니다. 필사한 후 노트를 카메라로 찍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디지털 기록의 한 형태겠죠? 그리고 문장에서 질문을 한 가지 만들고 그 질문에 한 줄로 답해봅니다. 질문을 찾는 이유는 필사가 기록으로 그치지 않고 삶에서 어떤 실천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 하기 위함입니다. 필사로의 여행, 여러분도 한번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대생의 심야서재였습니다.